네, 첫 번째 이슈는 우리 네. 어떤 거 이야기를 해볼까요? 원래 이게 얘기되지는 않았는데, 네, 갑자기 저희가 원래 아이템 회의를 전날, 월요일 날 점심 때쯤 해요. 그리고 다 정리를 해놓고 그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4시 55분이었고요. 그 바티칸 현지 시각에서는 오전 7시 35분에 예,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이거는 좀 우리가 짧게라도 좀 언급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제 오후부터 좀 소식이 들리고 저희 뭐 페이스북이나 SNS에서도 이렇게 또 저 돌고 애도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죠. 좀 뭐랄까 그 상대적으로 페미니스트나 성소수자 분들도 가깝게 느꼈던 그런 분이어서 그런지 좀 애도의 메시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실제로 많은 또 일들을 하셨죠. 네. 어떤 일들을 또? 일단 이 사람이 배경이 가장 크게 주목됐는데 1282년 만에 비유럽권이자 최초의 신대륙 출신, 남미 아르헨티나 출신이시죠.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8세의 일기로 어쨌든 12년간의 재임을 마치고 선종하셨는데 재임은 2013년도 8월에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줄곧 이제 가난한 이들이 뭐 신부다, 친구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활동을 하셨고 마지막 메시지가 저는 좀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걱정과 휴전 촉구 네. 이게 마지막 메시지여서 그것도 좀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 첫 방안으로 우리나라를 선택하셨던 거 알고 계시죠? 처음 방문했던 네네네. 걸로. 예. 그래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 우리나라에 4박 5일 방한하셨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때가 생각이 많이 나는데 세월호 천막에 있던 광화문을 찾아주셨고 그리고 뭐 세월호 유족 고통 앞에 중립은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유명하게 남기셔서 그 이야기가 또 해외에도 많이 타전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 밖에도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나 아니면 쌍용차 해고 노동자, 뭐 제주 강정마을 주민이나 밀양 송정탑 건립 예정 그런 주민이나 용산 참사 피해자 이렇게 두루두루 함께해서 미사를 집전했던 그런 교황이기도 했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젠더 관점에서 여러 이제 업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종교적으로 금기시돼 왔던 것들과 굉장히 다른 목소리를 많이 냈었어요. 그래서 동성 부부와 자녀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법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고요. 그리고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를 단죄할 수 있냐. 성전환자도 다 같은 하느님의 자식이다. 이렇게 좀 발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의미 있었는데 바티칸 시국 행정부 장관의 최초로 여성을 임명했어요. 네. 그래서 교황은 신은 남녀를 동등하게 창조했다라고 했고 종교 내에 그런 여성의 역할이나 그런 것들이 좀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했던 거라고 좀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그 가톨릭 교회 내의 보수 진영에서 이제 계속 이제 교황을 공격했던 것들이 동성애, 낙태, 이혼 후 재혼자에 대한 성체 성사 허용, 성직자의 독신이 뭐 불법 이민자 문제 등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계속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니까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많은 반대도 있었을 테고 그렇겠지만 계속 좀 소위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를 계속 내셨고 또 한국에 오셔서 또 이렇게 보여준 그런 연대 뭐 그리고 포용의 메시지들이 또 우리 한국에서도 또 의미가 있게 또 많은 분들이 또 기억을 하시고 있을 것 같고 또 마지막 얘기하셨지만 또 그런 가자지구나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전쟁에 대한 반대 메시지를 또 마지막으로 던지시고 또 가셨죠. 네, 굉장히 그런 내전이나 그런 전쟁이 있는 곳에는 늘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애매한 언니들에서 로힝야족 네네, 로힝야 네, 제노사이드라는 책을 다뤘었는데 그때 다뤘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메시지를 내시기도 하고 계속
그런 활동들을 좀 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본인은 방북을 하고 싶었는데 북한에서도 이제 그런 본인이 목소리를 내고 싶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북한 측에서 소극적 태도였기 때문에 그거는 성사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 2주 전에 안 좋으시다는 이야기가 맞아요. 있어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이제 고난 주간이었죠 최근에 고난 주간 지나고 돌아가셨어요. 좀 맞아요. 약간 좀 공교롭게도 이렇게 또 이 고난 주간 끝나고 돌아가셔서 저도 좀 생각이 이렇게 마침은 아니지만 좀 시기적으로 좀 이렇게 그 시간을 좀 같이 보내고 돌아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또 사실 지금 한국의 상황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너무 힘든 일들이 많고 내전이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지금 또 계속 이런 메시지가 또 필요한 시기인데 이런 때 보면 좀 종교적인 의미가 좀 종교적인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쵸.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저도 무교인데 음. 근데 그런 거 있었어요.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된 이후에 다시 바티칸이 활기를 찾았다라는 평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계속 이제 보수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거를 유지하는 그런 거였다면 이제 프란치스코 이제 교황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는 다르게 이제 그러니까 되게 말씀하신 포용이나 그런 걸 해서 더 많은 그런 신자들과 소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인 그런 그 신자들도 포용해야 되고 이렇게 넓혀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바티칸이 그 이후 굉장히 활성화가 됐다는 평가들이 세계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종교가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할 때 좀 더 많이 사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좀 그렇죠. 존경을 받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마다 또 중요한 또 분들이 뭐 특히 뭐 이런 프란치스코 주교 같은 분들도 있었고 제 기억에도 있는데 또 뭐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또 좋은 또 리더가 또 나오셔서 중요한 메시지를 또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얼마 전에 영화 그 콘클라베 보셨어요? 저 못 봤어요. 저도 아직 못 봤는데 그게 교황을 선출하는 과정을 담은 그런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영화를 진짜 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콘텐츠 섭외 별로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책 이외에? 저 유튜브밖에 안 봐요. 저는 유튜브 책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이런 요즘에 좀 회자가 되고 있는 뭐 그런 것들 좀 봐야 되겠는데 콘클라베가 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 좀 봐야겠다. 그리고 또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또 지난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한 번 더 차분히 좀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저는. 맞아요. 그 왜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왜그 목사나 신부 이런 분들이 아동 성추행 논란이 계속 되잖아요. 성폭력 문제가 계속 있잖아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거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밝혔고 그래서 미성년자 보호위원회를 설립했어요. 그 교황청 산하에. 그래서 그 2021년 최초로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성직자 처벌을 명문화하는 교회법을 개정했대요. 그게 38년 만이었대요. 진짜. 이런 것처럼 뭔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내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신 거죠. 제일 그런 성폭력의 가해자가 많은 집단이 사실은 종교 집단이거든요. 1위로. 그루밍이 가능한 조건인 거잖아요. 뭐 약간 폐쇄적이고 또 유지할 수밖에 없고. 절대적인 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되게 심각한데 사실 외부로 잘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내부에서 이렇게 개선의 노력을 또 하셨다는 게 또 업적이네요.
업적 그쵸. 아주 더 제가- 많이 해야 되지만 맞아요. 제가 평가라고 했다가 평가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래서 업적으로 얼른 바꿨어. 업적. 네, 평가일 수도 있죠. 뭐 우리가 아유, 평가할 그쵸. 수도 있죠. 넓게. 네, 어쨌든 이런 또 메시지를 또 주신 분이 또 혹시 또 하실 이야기가 더 있나요? 아니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뭐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너무 많이 냈는데 이거를 누군가는 엮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동안 냈던 메시지들을 뭔가 이렇게 책을 낼 것 같긴 한데 이제 이 분이 현재 살아가는 거 이외에도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는데 이건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거였어요. 뭐였지? 생태,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금세기는 엄청난 기후 변화와 전례 없는 생태계 파괴를 목격하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부분도 있어서 이게 계속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교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어서, 것들을 좀 계속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맞아요. 메시지들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사람들도 고통받고 동물도 고통받고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또 계속 일어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또 잘 이렇게 메시지로서 이렇게 잘 감싸 안아주시는 그런 분들이 나오면 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애도를 하고 계신데 또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애도를 하면서 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